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번 주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서 6개월 동안의 결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정말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 업어주고 싶다. 옆에 있으면 정말 없는 힘을 다 내서라도 업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청률도 조금 올랐습니다. 16.4%가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0.7% 올랐습니다. 20%대가 못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6개월이나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뭐라 그럴까 피로감이라고 그럴까 피로감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알았어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16.4%라는 시청률은 굉장히 높은 시청률입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서 참 이 노래, 그러니까 트롯의 가요들의 새로운 버전의 방송을 만든 것이죠. 그냥 노래만 순서대로 쭉 불러서 나열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가요 프로그램, 트롯 프로그램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 저는 이 가요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랑의 콜센터는 물론 시청자층이 연령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손녀들하고 10대들도 20대들도 다 즐기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주 시청자층이 연령대가 조금 높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효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이가 적든 많든 떠나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효사상을 머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콜센터가 이렇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두 수레바퀴를 잘 균형 있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효사상이 무너져가지고 이 사회가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 없고 어떤 것이 내게 이로우냐 불리하냐만 따지는 것이 현 세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의 콜센터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칭찬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 전통 가정 문화가 허물어지는 것을 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어저께 이 트롯 탑6들이 미스터 트롯 탑6들이 그 실버 어른들을 맞이할 때도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물론 임영웅은 김영옥 선배를 맞아 드렸지만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그냥 노멀하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지더군요. 영탁 씨는 노주현 씨를 업었습니다. 영탁 씨는 허벅지가 부실하다고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체격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영탁 씨는 저력이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죠. 노주현 씨 몸무게가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얼굴에 피곤하거나 힘든 기색 없이 노주현 씨를 무난히 업고 등장했습니다. 속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탁 씨도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런 유연성이나 이런 거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찬원 씨가 선우용료 씨를 업고 등장했습니다. 찬원 씨는 그다지 지금까지
운동을 많이 해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 얼굴이 운동을 해야 나오는 얼굴로 지금 변화가고 있어요. 운동을 한 사람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얼굴의 균형이 딱 잡히면서 혈색이 달라요. 그래서 찬원 씨는 요즘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우용녀 씨도 사실 나이는 좀 들었지만 몸무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분은 굉장히 그 음식을, 팔체질 음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라 살이 많이 찌진 않았지만 어쨌든 찬원이 체격으로 없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히트는 뭐냐 하면 장민호 씨가 백일섭 씨를 업은 거죠. 백일섭 씨 아시다시피 그 체중이나 이거 죄송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장민호 씨 중년입니다. 아무리 힘을 쓴다 해도 중년이 되면 아무래도 그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장민호 씨는 여러 군데서 그 보여주는 모습으로 봐서 아직까지 끄떡없습니다. 백일섭 씨를 업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을 잘 수행을 해냈죠. 그 다음에 희재 씨, 이면식 씨를 업고 등장했죠. 희재 씨도 운동을 많이 해서 씨름해서 그 저력을 보여줬어요. 그 체격이 크거나 키가 크거나 하지는 않지만 희재 씨도 춤을 많이 추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그 얼굴이 그렇게 피부가 좋다는 것은 이 사람 평상시에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많이 저금해뒀기 때문에 이면식 씨를 그냥 무난하게 업고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동원은 아직 어리니까 한 2, 3년만 있으면 뭐 동원이도 끄떡없이 그런 어른들 하는 미션에 참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손을 이쁘게 잡고 혜은이 씨를 잘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끝냈고 이제 심사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실버 6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주는 과정도 아름답게 꾸몄잖아요. 그냥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팻말을 들어서 누가 우승했는지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보여줘요. 비밀 투표를 하지 않고 공개 투표를 하고 그 공개 투표에서 이긴 사람의 팻말을 든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선물을 주는 이 선물 주는 방식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선물 증여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사랑의 콜센터 이 제작진들은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제작할 때도 과정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재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매 과정 하나하나를 다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니 업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상반기 결산 중에서 이 출연자들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신경을 쓰는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냥 시청자들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우린 이런 거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마무리까지 마침표까지 확실히 찍습니다. 뭐냐? 이거는 어떤 거냐? 미스터 트롯을 오디션에서 선발해 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들 중심으로 계속 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뽕숭아 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가치관입니다. 왜? 그 전화를 해온 사람이 뭐 천몇백만 통이나 2천만 통 가까이 된다고 그 통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그런 분들을 기억해서 선정을 해서 통화를 하게 합니다. 영상통화, 언택트 통화를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인상 깊었던 3가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명웅 군.
그 제주도에서 임영웅 군하고 너무도 닮은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서 그 눈물의 통곡의 노래를 신청하셨던 분. 영웅 군도 펑펑 울고 그 당시에 스튜디오 모든 사람,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어저께 다시 영웅 군을 만났습니다. 영웅 군이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그리고 이분은 요즘은 잠 오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이상 선한 영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영웅군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본인이 간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모르지만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찬원 군의 그 대구죠. 그 사수를 하는 아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들도 같이 영상에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는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듯하면 다 숨깁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나쁜 일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비굴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어머니는 당당하게 아들하고 같이 영상에 언택트 영상에 나타났습니다. 박수 치고 싶습니다. 내 아들, 내 아이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당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깔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굉장히 밝았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은 내비놔둬도 지 혼자 알아서 잘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구 엄마, 용기, 그리고 밝게 성장하고 있는 그 아들, 대학에 못 간다 해도 이렇게 밝게 성장하면은 저는 그 아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밝은 에너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용기 있게 자기를 믿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장민호 씨, 100세 할머니, 그때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아마 응안동에 사신다고 제가 그랬던 것 기억이 되는데 정말 이 할머니 100세를 늙어도 저렇게 늙을 수 있구나. 100세를 돼도 저렇게 정신도 또렷하고 외모도 지금 한 70대로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따님이 얼마나 엄마를 잘 보필했으면, 아니면 그 어머니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저러한 100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앞으로도 저는 한 20년은 좋게 더 생존하실 걸로, 생활하실 걸로. 치매 그런 건 이분한테는 치자도 해당되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할 수 없이 3가지로 영상을 나눴습니다. 노래에 관련된 거, 우리 그 실버 6들의 재롱잔치, 또 이 제작한 사람들에게 이 제작 의도와 칭찬해주고 업어주고 싶다.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질 정도로 어제 사랑의 콜센터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 여기에 그래서인지 방송 시간도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늘어난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늘 방송을 보면서 시간 가는 게 아까워서 얼마나 남았지, 시간이 얼마나 벌써 시간이 이만큼 갔네. 그리고 늘 아쉬움을 갖고 봐서 그런지 어쨌든 방송 시간도 10분 정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음의 그 애교, 부음은 정말 이뻐 죽겠어요. 그 사뿐히 가서 김영옥 씨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부음이 보여주는 그때그때 보여주는 그 센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부음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진짜. 그리고 깔끔한 사회, 김성주 씨의 사회는 어저께도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제작진, 부음, 김성주 씨 모두 업어주고 싶은 사람 천지뿐입니다.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서는 정말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아름답고 힐링이 되는 그런 프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감동을 주고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콜센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